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3대 운동의 중량을 올리는 방법과 3대 운동 증량에 도움을 주는 보조 운동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농구에서 프리스로를 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이업 연습, 골밑 슛 연습, 3점 슛 연습 뭐 도움이 되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스로우를 연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오로지 3대 운동의 증량이 목적이라면 보디빌딩보단 파워리프팅에 집중하는 것이 낫고, 보디빌딩이 주 목적이고 몸이 좋아지고 싶다면 볼륨을 포함하는 보디빌딩성 파워빌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특정 운동에 대해서 더 무겁게 들고 싶으시다면 특정 운동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리프팅이나 프리스로우는 결국 우리의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 움직임을 만든다는 공통되는 신경계 패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된 리프팅을 더 자주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뇌는 공통된 패턴을 빠르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특정 움직임을 반복하면 우리의 몸에서는 근섬유들이 조화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스쿼트 중량을 늘리고 싶어하는 초보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12주간 레그 익스텐션, 컬, 레그 프레스, 런지 등을 진행한다면 여러분들의 근육은 더 커지고 스쿼트 중량도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12주 동안 다른 운동을 제외하고 오로지 스쿼트만 한다면 더 큰 폭으로 스쿼트의 증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어떤 운동 종목이든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벤치를 할 때 등이 타이트함이 풀린다고 느끼신다면 바 브레이킹을 통해 광배나 승모근 등 전반부가 더 쓰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스쿼트를 할 때 힙이 잘 안 쓰인다면 풋 포지션을 외전하는 동시에 발로 지면을 움켜잡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리프팅을 할 때는 단지 움직임만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결점을 없애기 위해서 수없이 연습해야 하고 매 랩당 흠없는 움직임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량을 올리기 위한 또 다른 팁으로는 무게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쿼트의 원RM을 증가시키고 싶다면 원RM의 최소 75%에서 80% 중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매일 맥스 무게로 스쿼트를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연습을 할 때는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무게임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그 무게를 다룰 수 있는 중량으로 무게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훈련의 빈도도 생각보다 높아야 합니다. 프리스로우를 잘하기 위해서 주 1회 프리스로우를 연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벤치를 더 잘하고 싶은데 주 1회만 훈련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하지만 더 잦은 빈도로 훈련한다면 더 빠르게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가장 효율적인 빈도로 알려진 것은 각각의 리프팅을 주에 2번에서 3번 하는 것입니다. 주에 2번에서 3번 훈련하는 것이 회복과 훈련 그리고 빈도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3대 운동과 비슷한 움직임을 일으키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헬린이라면 너무 많은 종목의 운동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를 SAD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SAD 법칙은 Specific Adaptation to Impose Demands의 약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 비슷한 움직임 패턴을 연습하면 더 큰 퍼포먼스 향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 예로 테니스 선수를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테니스를 치는 쪽의 손이 반대손보다 더 높은 골밀도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웨이트에 있어서도 3대 운동과 비슷한 움직임을 할수록 그 부위가 강해지고 효율적으로 근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아닌 중고급자이고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리프팅을 진행해왔고 움직임 패턴도 마스터했다면 자연스레 약점은 드러날 것입니다. 중고급자들은 그때 가서 약점을 훈련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점을 훈련하더라도 가장 첫 번째 원칙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움직임 패턴이 비슷한 운동을 할수록 증량의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삼두가 약해서 벤치프레스의 중량이 안 는다면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가 삼두의 단련과 더불어 벤치의 움직임 패턴과 비슷하기에 대체 운동으로는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움직임 패턴이 다른 운동 종목을 하셔도 물론 효과가 있을 것이고 스트렝스도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트렝스를 가장 맥시멈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목표로 하는 운동과 비슷한 움직임 패턴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만약 스쿼트 시에 대퇴사두가 문제가 있다면 스플릿 스쿼트, 레그 프레스 등을 통해 대퇴사두의 스트렝스를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두 운동으로 세진 스트렝스로는 스쿼트의 중량을 늘리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3대 운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보조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스쿼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조 운동으로는 다양한 스탠스 스쿼트, 다양한 신발 스쿼트, 정지 스쿼트, 프론트 스쿼트, 밴드, 체인 스쿼트, 점프 스쿼트가 있고, 그보다 적은 영향을 주는 보조 운동에는 레그 컬, 레그 익스텐션, 헥 스쿼트, 스플릿 스쿼트, 런지, 힙스, 굿모닝 등이 있습니다. 벤치프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보조 운동에는 다양한 그립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디클라인 벤치, 밴드 체인 벤치, 핀프레스, 덤벨 벤치, 정지 벤치, 레그리스 벤치가 있으며, 그보다 적은 영향을 미치는 보조 운동으로는 플라이,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정면 삼각근 레이즈, 하이 인클라인 벤치, 딥스가 있습니다. 데드리프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조 운동으로는 스모, 컨밴데드, 루마니안 데드, 디피시 데드, 렉, 블락 데드, 밴드, 체인 데드가 있으며, 보다 적은 영향을 미치는 보조 운동에는 레그컬, 힙스, 풀업, 로우, 백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만약 리프팅 경력이 짧은 초보자라면 스밴드에 집중하시고, 리프팅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운동까지 진행하고, 리프팅 경력이 꽤 있고 본인의 약점도 잘 아시는 분들은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운동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 운동을 할 때는 꼭 고립에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3대 운동의 증량이 목적이라면 파워리프팅에 집중하자. 두 번째, 보디빌딩이 주 목적이면 볼륨을 포함하는 보디빌딩성 파워빌딩에 초점을 맞추자. 세 번째, 단지 움직임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매 랩당 흠없는 움직임 패턴을 만들어야 한다. 네 번째, 훈련 시 원RM의 최소 75%에서 80% 중량으로 진행하자. 연습을 할 때는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무게임과 동시에 자신감 있게 그 중량을 다룰 수 있는 무게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가장 효율적인 빈도는 각각의 리프팅을 주에 2번에서 3번 하는 것이다. 주에 각각의 운동 종목을 2번에서 3번 훈련하는 것이 회복과 훈련 그리고 빈도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여섯 번째, 3대 운동과 비슷한 움직임을 일으키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 비슷한 움직임 패턴을 연습하면 더 큰 퍼포먼스 향상이 있다. 일곱 번째는 이 표입니다. 이 표를 꼭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